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재료만 놓고 보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차트로 보고 계신 건데 전년 대비 2.7% 올랐는데 예상치가 3.0%였고 그러니까 2월이 4.9%였거든요. 그러니까 2월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는 0.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0.1% 플러스 2월에는 0%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달 대비 거의 반 가까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후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물건 만들고 전달할 때 비용이 싸졌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들이는 사람들, 물건 사는 사람들의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내려갈 것 같다. 근데 그 항목을 봤더니 이제 에너지 가격, 저 붉은 선으로 몰고 계신 게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표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에너지가 계속해서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추이를 좀 보여주는지, 지금 뭐 $80 초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 근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막아낸다라면 물가는 당분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럼 미국 금리 인상 진짜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막 변동성으로 바뀌면 뭔가 다른 종목군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목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엔터주가 또 반응을 했잖아요. 예, 뭐 이제 K-팝이 다시 이제 반응을 할 때가 됐다. 음반 판매량이 역대 최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야, 1653만 장. 우리나라 옛날에 제 세대 때는 가수 혼자 300만 장 가까이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예, 요즘 앨범 많이 안 팔리죠. 그 다음에 철강주가 또 많이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본업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강판 가격 인상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철강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종목 변동성이 나와도 이걸 갖다가 이제 받아내는 종목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아서 2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게, 저는 이제 오늘 뭐 전강 후약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이유는 돈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고객예탁금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좀 봤더니 고객예탁금이 저점 대비 10조 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저만큼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탁금 자체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3.8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 신용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또 지뢰밭이 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증시 자금이 14조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고, 밀리는가 보다 하면 이제 바로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지수가 이제 좀 밀릴 만한 요인이 없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를 내고 종가까지 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죠. 양시장 다 이제 매수했고, 개인들이 양시장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전 한때 선물 매도가 되게 많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 시작하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걷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좀 매도하는 날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견디느냐가 이제 향후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수. 근데 종목으로 보면 좀 특이합니다. 한 1,900억,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 쪽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어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DI.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왼쪽에 가 있고, 오른쪽은 약간 카카오자 들어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이 안에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금융주들, 금융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하고 포스코홀딩스 매수하고 역시 카카오 이제 그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의 매수가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좀 고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 조선 들어가 있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주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화학, 다음에 자동차주가 그동안 매수였는데 오늘은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업종에 좀 변화가 생겼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도 1위로 올라온 게 좀 특징이었고, 매수 쪽에서는 LNF,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게임주, 엔터주, 제약 바이오주들, 2차 전지 좀 고르게 이제 업종 한 두어 개씩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쪽은 이제 IT 반도체 이쪽을 한동안 매수를 쭉 했었는데 이게 매도 쪽으로 되게 많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JYP 팔고 SM 사고 좀 이제 엇갈리게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과 그 외에 이제 일부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매수한 게 오늘 기관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좀 이슈를 보면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지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을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주장이고,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 35%밖에 안 된다. 그나마 은행 사태 때문에 이제 10%포인트 올린 거고, 경기 침체 안 올 확률이 더 높다. 은행 다 수습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이게 논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실적을 하반기에 어떻게든 전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 아니면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거든요. 뉴스량이 어느 쪽으로 증가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콜옵션을 매수해라, 뭐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빅테크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빅테크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쪽보다 빅테크 플러스 중소형 스몰캡, 그러니까 뭐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에 계속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엇갈리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엇갈리는데, 삼성전자를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쭉 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고 움직이려면 삼성전자를 이를 악물고 매수해줘야 지수가 쭉쭉 올라가서 2700까지 가능하다. 저는 이제 2520 정도가 되게 중요한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27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사이 뭐 한 2630 정도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삼성전자를 여기서 쉬어간다, 선물 매도를 한다 이래버리면 뭐 2700을 가긴 가더라도 이제 조정폭이 지금보다는 뭐 한 70포인트, 그러니까 2450 전후, 그때까지도 한번 밀었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주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징주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사실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냥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그냥 요런 것들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에 2차 전지, 제약, 엔터, 반도체, 게임, 이 5대 업종 종목군들의 등락을 매일 요일별로 제가 한번 다 짜봤어요. 다 짜봤더니 묘한 특성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오르면 다른 종목들이 죽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적당히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살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이 죽어요. 그리고 조금 빠지면 다른 종목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의 내성은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근데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빠지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면 시장이 알아서 이제 다른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하나 제가 찾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시면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는데 다른 건 마이너스 하는데 셀트리온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화요일에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폭을 줄이니까 셀트리온 SK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커졌어요. 그 에코프로가 많이 빠지니까 셀트리온 S가 급등을 하고, 좀 덜 빠지니까 좀 덜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플러스 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매매하던 사람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좀 이동하는 것 같이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가총액이 두 종목이 지금 뭐 한 18조 원, 12조 원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 다음에 에코프로 상승폭과 이제 상승 종목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규칙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좀 시장을 체크해 보되, 이제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생긴다면 제가 또 다음 주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엔터주가 주 후반에 열심히 달려서 올라왔고, 이 급등락 속에서 에코프로는 결국에는 주간으로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이번 주에는 약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말에
다시 또 데이터 뽑아서 다른 업종이라든가 좀 다양한 데이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제가 이런 자료도 올려놓는 데니까 거기 많이 와주셔서 또 서로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1000개 꼭 한번 찍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